널 봤다? 신영민이. 아, 네. 저녁 때 하시니까 오시는군요. 네, 아니야. 이 이니셜이 보입니다. 네,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 때 라이브죠, 이게. 예,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또 어색하네요, 이게 또. 낮에 할 때는 또 괜찮은데. 안녕하십니까. 이게 또 밤 시간에 또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여러, 지금 저희 팬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또 저녁 때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기 전에 오늘 저 신문 헤드라인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미 연준에서 은행권 혼란 신용경색 경고 요 기사들이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왜 기분이 좋았느냐? 미국이 드디어 침체에 시작되나? 이 침체라는 말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미 은행권 신용경색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져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돈을 안 갚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잘 안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은행권들, 지방은행이죠. 미국의 지방은행 중소은행들 파산 위험도 아직은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금리 인하 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신용경색 한편으로 보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저는 한 9월쯤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아마 연준이 예상을 빗나가서 조금 더 늦출 확률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 신호는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죠. 미국은.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 좀 우려가 좀 있어서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미국 사정이고요. 미국은 그러면 이제 빨리 금리 내려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죠.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중소 은행들도 인수하듯이 연방은행 쪽에서 잘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2008년처럼 만들진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신문이 어떤 의도로 그런 기사를 냈을지는 모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내진 않았겠죠. 사실관계를 냈겠지만 그 사실관계 뒤에 있는 이면을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9월 달이면 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아서 5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죠.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쵸? 어차피 금리는 꼭지를 찍었다. 정점에 달했다라고 생각되면 5개월 뒤에 금리를 내려줄 만한 명분 찾기를 시작했다라고도 저는 판단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꼬마 빌딩이 거래량이 2월, 3월 달에 좀 늘었다고들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50억대 미만 아주 꼬마 빌딩이고요. 꼬마 빌딩이고 소규모 투자하시는 분들이 일부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대형 건물 투자는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꼬마 빌딩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는 시기 언제일까라고 이제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쯤 되면 뭐 잔금 치르기 전에 우리나라도 금리 내려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건물 같은 경우는 잔금을 한 3개월 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6월 달에 계약해서 9월 달에 잔금 치르면 그 사이에 금리를 내리겠죠. 예. 그런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대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시는 시작입니다. 그럴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건설사들이 뭐 서울의 그 알짜부지 아파트 공사 수주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뭐 1, 2년 뒤 입주 절벽이 닥치나 뭐 이런 기사들을 내놓으신 신문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1, 2년 뒤에 여러분들 입주 절벽 안 닥칩니다. 서울 시내 지금 24년, 25년 입주 물량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안 잡히는 입주 물량 때문에 계속 이 언론들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파악하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남에 지금 개포주공 1단지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그 들어간 원베일리 그리고 25년 입주하는 진주 아파트 그리고 크로바 미성 그 25년에 둔촌주공도 40세대가 넘잖아요. 그쵸? 그거 말고도 많은데요, 뭐.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입주 절벽 그거 닥치지 않아요. 닥치지 않고요.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론 기사는 좀 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겁을 먹어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입주절벽이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주절벽 안 닥친다는데 자꾸 입주절벽 이러면서 그 부동산 사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오피스텔 매매 가격 서울 나홀로 상승해가지고 종로, 중구, 용산구 상승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한다? 역시 건설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언론사 지분의 영향을 받나요? 오피스텔 오르더라도 투자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강변 당산 유가 39층 아파트로 축하드립니다. 당산동 유가 39층까지 재개발하신다고 하네요. 신속통합기획안으로. 그러면 뭐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인데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금방 안 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이거 다 되시려면 10년? 15년? 네. 그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내릴까요? 전 내린다고 보고 있어요. 네,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줄 수 있다. 왜? 지금 경기상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안 좋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경기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면 부동산 쪽,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 경기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뭐 수출도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지금 중국도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까지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상당히 어려워지죠.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일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일본은 만년 우리가 수출 무역 수지로 하면 적자 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만년 적자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은 그래봐야 그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일본은 그런 이제 구조고 아니면 뭐 그 아세안이죠. 사실 아세안 쪽 수출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아세안 쪽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미국 쪽의 금리가 지금 5% 이상 저렇게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그 타격을 받을 나라들이 아세안이거든요. 우리보다는 조금 취약한 나라들. 이런데 뭐 그쪽이라고 수출이 잘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여러분들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도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신호를 여기저기서 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2주택인데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갈아타시면 되죠. 과감히 갈아타세요.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어떤 이유실까요?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그 소탐대실할 때가 아니고요. 과감히 용기를 좀 내셔서 큰 걸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보다는 2년 뒤, 3년 뒤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저도 갈아타고 싶은데 팔리지가 않아요. 싸게 내놓으시면 팔려요. 그 시세대로 내놓으시면 안 팔리는 겁니다. 싸게 내놓으세요. 왜 남들보다 싸게 내놓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 비싸게 사주세요. 비싸게 사주시면 그 아파트 또 올라요. 오르니까 과감하게 갈아타 보십시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음 먹었으면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 살면서 몇 번 안 되잖아요. 예.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런 실행력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부자 되는 밑거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으셨구나. 그런데 더 깎으라고요? 아, 부동산에 가셔가지고요. 저기 이제 한번 시세를 알아보시고 대체 내가 이걸 얼마에 내놓으면 네가 팔아줄 수 있어라고 딜을 하십시오. 예, 딜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네가 이 가격 이상으로 팔아주면 내가 수수료 많이 줄게. 이런 딜도 해보시고요. 네, 그게 이제 세상 사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너무 제 거 아니라고 막 편하게 말씀드렸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아침 9시부터 1시간 단위로 제가 오늘 상담을 했습니다. 미팅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사실 오늘 좀 무리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아까 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 상담까지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를 과감하게 해 보셔야 뭐 우리 흔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죽이 되면 안 되죠. 죽이 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좀 딜을 하는 방법? 예. 부동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주식을 싸게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비싸게 파시나요? 잘 못 파실걸요? 이게 부동산 똑같습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에? 손해만 안 보고 팔면 잘 파셔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아셔야 진짜 투자입니다.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대구 상담받으러 오셨던 원장님도 그 말씀 드렸어요.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내가 가서 사면 됩니다. 아무거나. 근데 파는 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쵸? 파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투자입니다. 파는 걸 잘 파는 게 투자다. 아, 오늘 제 어록에 좀 남길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 매각하실 때 스킬이 필요하셔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참. 너무 애정어린 이 댓글 너무 다 보입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이제 문의 주신 분 있어요. 문의 주신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안 삽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전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워크힐도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형 평형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20억대 뭐 이렇게 이상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다른 데 가서 그 시간에 하지 않을까요? 예, 다른 투자를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 그 고가에 뭐 2, 30억, 3, 40억씩 들어가는 고가 아파트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한남 나인원에 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상담 드렸는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가지고 계신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나인원이 한 50억대 분양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한 100억 하거든요. 100억 하는데 호가입니다. 100억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내가 100억을 깔고 사는 것 같아서 이사를 난 전세로 가고 이거 전세 줄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파실 거면 왜 전세 주냐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거 살고 계신 동안에 장기보유 특공제 받으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50억 차익이 생겼으면 10년 동안 보유여건 4%, 거주여건 4%예요. 그럼 매년 4%다. 그러면 50억 차익에서 80% 공제니까 20억입니다. 20억인가요? 그쵸? 예. 네. 그 80%가 40억인데 40억 중에 10개로 뭐 10년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4%씩 살고 계시면 4%씩 그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1년에 몇 억씩 살고 있으면 벌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사세요? 거기서 계속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사셔야 되는 거고요. 워크힐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뭐 10년은 사시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또 오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타워팰리스는요, 남편이요. 타워팰리스는 죄송해요.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그냥 거주하세요, 거주. 거기 월세 많잖아요, 좋은 집들. 전세 하시 말고요, 월세로 가서 타워팰리스 사시면 됩니다. 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퀄리티 있으시잖아요. 예, 돈 많고, 네트워크도 만들기 좋으시니까, 월세로 사시면 됩니다. 네. 사지는 마시고요. 잠실 장미 아파트 어떤가요? 장미 아파트 좋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뭐 그 전세 주면 그거 전세 주고 딴 데 가서 못 사시잖아요. 워낙 전세가가 낮으니까 그런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세요. 보유하고 계시면 그 좋고요. 그리고 한 10년 차 넘으셔서 그 차익이 그 대부분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다. 그럼 매각하시고 다른 데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20년씩 사지 마시고요. 분당 정자 느티 니모 괜찮을까요? 그거 뭐 지금 살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굳이 저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제가 보니까 그 저희 투자자분들이 왜 이렇게 그 부자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30억, 40억 정도 건물 사람들이 많은데 강남을 보더라고요. 맞는 답일까요? 아니요. 3, 40억이시면 보통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세 차익을 얻으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뭐 강남을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세 차익을 그렇게 많이 거두실 수는 없어요. 현재는. 왜냐면 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으로 좀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영등포나 저기 은평구나 종로나 광진구나 광진구 쪽이나 성동구죠. 성동구 쪽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강동구도 한번 가보시고요. 강동구를 제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약수 하이츠 아파트는 사는 게 괜찮을까요? 약수 하이츠가 그 옥수역 앞에 있는 중앙 하이츠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 하이츠 좋죠. 좋은데 언제 되겠습니까? 네. 재건축 저는 지금 타이밍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제가 아까 유튜브 오늘 올라왔던데
분양권 투자하시죠? 왜 자꾸 그 재건축 아파트들 자꾸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엑셀표 여러분들 한번 딱 만들어 보십시오. 투자 금액 대비 얼마 정도 내가 10년 후, 2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3, 40억 정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그 강동구, 광진구도 있습니다. 광진구 쪽은 이제 건대 입구역 쪽, 상권이 좋은 그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등포구 쪽은 그 물레동이나 영등포 구청역 이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종로구 쪽은 동묘역 좋습니다. 동묘역. 뭔지 아시죠? 동묘역. 네, 동묘역 쪽 좋고요. 종로 3가나 종로 1가 쪽도 보실만 하고요. 저기 이제 그 여러분들 원효대교 북단 쪽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용산구 쪽 그쪽도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할 만한 건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너무 멀어서 강남분들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림동 쪽도 한번 가보셔도 돼요. 예전에 관악구 신림동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그 집가들이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매매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적당한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꼬마 빌딩, 매각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잘 파는 사람한테 뭐 가셔야죠, 뭐. 네. 네. 잘 파시는 분한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잘 팔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 질문 주신 분 중에요. 목동 아파트 투자 지역 비교해 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네요. 근데 목동하고 분당구 순회동 1번, 2번은 고덕하고 분당구 순회동. 순회동 사시나 보구나, 분당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안 되고요. 목동하고 고덕 이렇게 주셔야 좀 이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예. 목동하고 고덕 하면 아파트 투자 지역으로 저는 목동은 안 갑니다. 고덕 갑니다. 네. 왜? 고덕이 새 아파트잖아요. 목동은 재건축이고. 그쵸? 갭 투자에도 고덕이 절 들어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럼 목동보다는 저는 새 아파트로 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단지별로 목동도 다 뭐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단지별로도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다 목동이 좀 고만고만해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어디가 먼저 갈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문제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입주할 아파트들 가셔가지고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분양권 전매하시는데 가보시는 거 저 추천드려요. 그거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투자 방법인데 왜 그걸 이제 잊어버리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분양권 전매. 그걸 요즘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분양권 전매 좋습니다. 주택수에도 안 들어갑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보유 중인데 갈아탈까요? 아니요. 갈아타지 마시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들고 계셔야죠. 네, 거기는 지금 갈아타시는 게 아니고요. 선수촌 아파트는 조금 있다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추진이 만들고 그쪽에 정비 계획안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단계 몇 단계 거치시고 나서 나오셔도 돼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 신축하실 때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거기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시고 전세 주시고요. 예, 다른 데 새 아파트 하나 사셔서 가셔도 되고요. 일시적인 일가구 주택 3년까지잖아요. 3년 동안은 두 채 보유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 때문에 고독 그라심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남들이 들으면 제가 부동산 부추기 듣고 다니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고독 그라심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네. 성동구 센트라스 서리자, 예, 서울숲 동화 세채 중
두 채 정리하고 두 번째 꼬비를 매입하려는데 셋 중 뭐 하나만 남겨놓으면 좋을까요? 성동구 센트라스. 서리자가 뭐죠? 서리자? 너무 약자를 쓰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서리자? 서리풀 자이 얘기하신가요? 거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서리풀 자이, 서울숲 동화, 성동구 센트라스 하고요. 저희 서울숲 동화를 파시고요. 서리풀 자이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대표님, 사당동 1차 우성 아파트는요, 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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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이 넘으셨네요. 야, 이게 저녁 때 하는 게 많이 오시는구나, 오시기는. 천호역 중흥아파트 34별 분양권, 빨리 가서 사세요. 괜찮습니다. 중흥 그 S클래스인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왔으면 사시면 되죠. 영등포보다는 천호역이 더, 지금은 아파트로는 상급지예요. 왜냐? 거긴 학군 좋다고 제가 강동구도 말씀드렸어요. 고등학교 학군이. 그래서 천호역 중흥이 낫고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뭐 입주 안 하셔도 되니까 분양권인데요. 서울숲 리버뷰 자이, 서울숲 리버뷰 자이 괜찮죠? 괜찮죠? 예. 서리자 이렇게 쓰셔서 제가 몰랐어요. 성동구 쪽을 주로 이렇게 매입하시는구나. 그 중에는 저는 왕십리 쪽에 있는 센트럴스는 별로고요. 네, 죄송해요. 서울숲 동화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 아파트 들고 계세요. 네. 네, 서울숲 리버뷰 자이는 새 아파트잖아요. 새 아파트 들고 계시면 맞을 것 같아요. 철산동, 철산 푸르지 하늘채는 어떻게 보시나요? 팔아야 할까요? 철산동이요. 철산동은 저 목동이나 이쪽으로 좀 넘어오시면 안 되나요? 상급지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광명이 지금 입주 물량도 많고요. 그쪽에 지금 공급도 상당히 지금 계획돼 있어서 저 같으면 광명은 조금 빨리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해요. 아파트 전문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옥스 금호, 공덕, 아현 뉴타운 어디가 상급지인가요? 공덕이요. 공덕 아현이 조금 상급지입니다. 옥스 금호가 이제 한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압구정동하고 가까워서 그쪽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공덕 아현이 더 상급지 아닐까요? 왜 옥스금호는 지형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망리단 꼬마 빌딩 보여주는데 신축 후 엑시트 할까요? 좀 기다릴까요? 신축은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싸요. 네, 신축은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신축은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망리단길에서 신축을 하지 마시고 강남을 오셔서 신축을 하시면 더 좋겠죠. 신길 뉴타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고 많이 가격도 올랐고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대방역부터 시작해서 보라매역 그쪽까지 해서 쭉 보시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여력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저는 미래 가치는 풍부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또 보라매역 쪽에서 신림선 생기고 나서는 그쪽에 여의도로 넘어가는 교통도 편해지면서 주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고소득층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 매도해주는 그럼요. 저희 회사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다음도 부동산 관련한 비즈니스는 신축도 해드리고요, 리모델링도 해드리고요, 네, 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영역이 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해서 좀 독특한 회사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또 건설 관련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서요. 저희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어떤가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시세 차익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피를 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매력은 없습니다. 토지 허가제 때문에 반포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포가 고평가가 아니고요.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고, 실제로 그 정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고소득층이나 그 자산가들이 많은데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반포가 강남의 그 압구정이나 이런 그 자산가들이 가실 수 있는 입지로는 반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그렇게 받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반포 입지는 좋은 입지입니다. 예, 그 정도에 충분히 그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평가를 받을 거냐? 그거는 강남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천과 분당 중에 어디가 상급지일까요? 집값이 비싼 곳이 상급지입니다. 근데 저는 과천보다는 제가 판교에 한 5년 살아봤는데요. 분당이 살긴 더 좋습니다. 과천보다는. 단지 이제 과천은 그 서울 번호를 쓰기도 하고요. 전화번호가 국번이 서울 번호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인접한 거리가 좀 가까워서 좋긴 한데 도찐개찐하니까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과천 분당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분당하고 예를 들면 서초 이 정도 비교하셔야 이제 비교가 되죠. 네, 분당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당 과천이 그 과천 같은 경우는 레미안이죠.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억 가까이도 갔었던 지역이니까 좋은 입지죠. 분당이 이제 그 분당에서는 이제 판교랑 비교하셔야죠. 과천은. 그래야 새 아파트들끼리니까 비교가 좀 되실 거예요. 야, 오늘 질문 엄청나게 주시는군요. 네. 아니 아파트들을 이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30년차 아파트를 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저는 그냥 새 아파트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네, 투자로는 제가 보기엔 그 새 아파트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훨씬 낫습니다. 그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새 아파트는 워낙 요즘에 잘 짓기 때문에 삶의 질도 좋아지고 그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좀 투자하시는 그 어떤 스탠스도 짧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4억짜리 어디가 좋을까요? 성내동, JIP 라인 쪽에 관심 있게 보는데 성내동이 아니고 성수동 아니신가요? 성내동도 좋으시고요. 저평가된 4억지 라인이라고 하면 4억 저평가됐다. 강동구가 저평가됐죠. 상대적으로는. 예. 강동구 그 다음에 광진구 쪽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4억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평가됐다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닙니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내동 올림픽공원 건너. 네. 왜? 뭘 물어보셨지? 질문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군요. 강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여러분들 대지지부는 어차피 다 작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면서 대지지부는 재건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사실 때 대지지부를 보셔야지. 신축 아파트는 대지지부는 의미 없습니다. 예. 의미 없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평면, 이런 걸 보셔야죠. 근데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은 분명히 있어요. 단지도. 그래서 주상복합은 아마 천호역의 그 젠트리스인가요? 그게 아마 주상복합일 거고요. 중흥 S클래스는 판상형 아닌가요? 일반 판상형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양동 우성 1차 리모델링 한다는데, 전 자양동, 예, 자양동 그냥 세모. 자양동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예. 뭐, OX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자양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오르는 지역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하고 오를 때 같이 편승해서 올라주는 정도의 입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5억이면) 분양권 어디가 좋을까요? 분양권은 투자 기간이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사실 때 가서 보시면 지금 청량리도 있고요. 청량리는 조금 이따 가시면 돼요. 6월쯤에 아니면 7월쯤에 예. 입주 시작한다고 할 때 그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강남 집값 하반기에 많이 오를까요? 아니요, 많이 안 올라요. 많이 안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 집값을 제가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집값이 급등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값은 급등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23년도 부동산 전망을 이렇게 주택 쪽에 전망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건 언제일까라고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4분기가 넘어가서 예, 4분기가 넘어가서 완만하게 오르는 타이밍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연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도 20억대 다시 회복했다고 하니까 그분도 있고요. 저희 앞에서 저희 홍보팀이요. 세미나 홍보하랍니다. 6월 10일 날 드디어 6월 10일 날 첫 세미나를 합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리나스 로즈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첫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월 10일 네. 어떤 얘기 할지도 설명해 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는 트렌드 관련한 부분도 아마 세미나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요. 건물 투자하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것도 좀 질문을 좀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건물 투자하시는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도 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세미나를 좀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세미나 신청하시면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10시부터 1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겹쳐서 간단히 이제 저희도 이렇게 요기하실 수 있는 식사 시간도 좀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삼성역에 있어요.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100분 정도밖에 초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이제 안내가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10일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구분상가 수익형으로 투자 괜찮나요? 아니면 원투룸 오피스텔이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투자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구분상가도 아니고요. 오피스텔도 아닙니다. 투자를 하실 때 차라리 여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파트 쪽에 조금 더 상급지로 가시는 방법을 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도 이게 이제 위험자산입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투자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부동산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상가나 지금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등포역 맞은편 상업용 건물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영등포역 신세계죠. 신세계 백화점 이쪽에 거기 지금
지구 단위계 계속 그 개발 계획이 있어가지고 많이 나오고요. 맞은편 그 삼각형 블록 있죠? 그 상업지죠, 전부 다. 그 안쪽으로 지금 뭐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하고 계시죠? 그쪽으로 그 개발을 하시는데, 뭐 그쪽도 투자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개포 신축, 대치 구축, 신축. 네. 저는 신축입니다. 지금은 신축입니다. 네. 왜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치동이 학군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개포동이 더 학군이 더 좋습니다. 학군은 더 좋습니다. 고등학교 학군은. 왜냐하면 대치동에는 휘문 거밖에 없어요. 대치동에는. 뭐 맞은편에 저쪽 그 단대부고죠. 단대부고는 도곡동이에요. 그리고 그 강남에서 그 이제 여학생 그 따님을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시겠다 그러면 역삼동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진성여고도 있고 숙명여고도 있고 뭐 그래서 역삼동 쪽이 더 낫고요. 대치동 쪽보다는. 대치동은 학원 갑니다. 노년 동현과 이천 한가람 어디가 좋을까요? 정말 어려운 걸 물어보셨다. 빠른 걸 가십시오. 네, 빠른 걸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천 한가람도 빠르진 않죠. 근데 그래도 자녀분이 있으시면 노년을 가셔야 되고요. 동현 아파트를 가셔야 돼요. 자녀분이 없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한가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노후에 지내기는 이촌동이 더 나으시고요. 예? 그리고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학군이 좋기 때문에 노년 동현을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등포나 신림 쪽 꼬마 빌딩 투자하려면 최소 에코티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뭐 10억일 수도 있고요. 뭐 한 20-30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물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사 방아리에 상속받은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800평 정도고요. 매도 가능하다고 전화 오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거기는 가지고 계세요. 네, 굳이 지금 안 파셔도 돼요. 거기 계속 오릅니다. 땅 가지고 있으시면 땅은 파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십시오. 그게 좋지 않습니까? 목동 하이페리온, 트라페리스 지금 매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굳이 왜 거기를 매수하실까요? 주상복합인데 둘 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기 목동 트라페리스도 그렇고 하이페리온도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그 우리 흔한 말로 좀 사시는 분들이 사시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굳이 뭐 매수까지 하실 필요 없고 사시고 싶으면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든지 그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 댓글 오신 분도 좀 말씀드려야겠구나. 상가주택 투자. 지금 상가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2, 3월 달에 그 건물 투자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상가주택 투자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파시고 몸택 하신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한 50억대 이하 상가주택 빌라들이 많았어요. 예, 근생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가주택 투자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몸테크 하셔서 단기간에 자본을 좀 늘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가주택 투자로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강남에 많이 있어요. 강남에 그 논현동 쪽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삼동, 대치동 뭐 많습니다. 개포동은 좀 상가주택 투자는 또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재밌는 질문 해주신 분 있네요.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 중에 MZ세대들이 몰릴 만한 트렌디한 서울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MZ세대들이 좋아하실 아파트가 뭘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MZ세대들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조금 젊으신데 거기 상권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청량리 그 7월달 입주하는 거 있죠?
캐슬 스카이인가요? 그거 하고요. 그 천호역저에 가서 보시면 젠트리스 있죠. 현대 힐스테이트 젠트리인가요? 거기 가시면 MZT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 있게 잘 지을 겁니다. 네, 수준 높게 지어놓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 저희 꼬마 빌딩 매매 방법 해가지고 매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상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장시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게 저녁때라 많이 오시긴 하네요. 제가 그러면, 오신 분 중에 질문을 이렇게 주신 분들 위주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려볼게요. 노년 동현이나 이천 한가람에서 동현이 투자성이 더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좋아요. 좋은데, 이천 한가람도 좋으실 거예요. 좋은데, 이제 학군으로 학생이 있는 집이시면 이왕이면 동현이 좋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용산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이천 한가람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투자 가치로는 동현이 더 낫겠죠.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길 건너 가야 하고 중학교 학군 다 안 좋다는데요. 근데 그 동네가 주변 학교가 가깝죠. 어디 말씀하시고? 동현이요? 동현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기가 엄북중학교가 있나요? 그 길 건너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영동고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서 걸어서 영동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학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주로 말씀드려요. 분당 창곡동 위례와 분당 임해동 아파트 구매 고민 중입니다. 어디가 더 나을까요? 그냥 위례 가세요, 위례. 위례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9억대? 10억대 위례 그 자연엔 레미안 데 있고요. 그쪽에 지금 자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굳이 또 성남시 쪽을 창곡동이면 성남시 쪽이잖아요. 그쪽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위례를 가시는 게 잘 낫습니다. 임해동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위례가 가격이 많이 지금 조정받아서 상승 여력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이 더 낫습니다. 강남 G89 건물 투자 고민 중인데 20억 정도로 대출 10억 추가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강남이 힘들 것 같아서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기회 되실 때 저희 이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포 신축 때 자문 재건축 어디가 더 수익성이 있나요? 개포 신축을 지금 들어가시면은 그렇게 먹을 게 많지는 않죠. 많이 올라 있어서 뭐 지난 1월달, 12월달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셨으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또 신축은 그렇게 조정을 많이 안 받았습니다. 많이 안 받았고요. 차라리 그러실 것 같으면 개포 프레지던트 자이 신축들 좀 가격 좀 조정받으실 때 들어가셨으면 좋았는데, 잠원동 재건축 들어가지 말고, 신축을 들어가시면 되죠, 반포 쪽으로. 그쪽에 메이플 자이도 있고, 신축들, 하시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뭐 재건축 들어가셔서 오래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잠원 재건축, 잠원 동아 아파트 있네요. 고속버스 터미널 있는데, 네, 잠원 동아 이런 데 뭐 가셔도 되죠. 근데 거기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자이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여의도 자이. 투자 뭐 부동산은 안 사시는 것보다는 근데 사시는 게 투자예요. 예, 어디든지 간에 투자는 하시면 투자를 안 하신 분보다는 돈을 버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분당 집 파는 게 좋을까요? 아직 안 파셨어요? 빨리 파십시오. 파셔서 서울로 오세요. 서울 신축으로 오셔서 이렇게 좀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굳이 지금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들 재건축 보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라고, 투자로는 별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분당에 전세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거주하시고요. 예. 분당이 살기는 좋으니까. 그런데